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소하지만 확실히 효과를 본 생활비 절약 방법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리하게 쥐어짜는 절약은 오래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활 패턴에 맞춰 불필요한 지출만 줄이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에 실천하는 소비 습관을 공유해 드릴 테니 저처럼 스트레스 없이 생활비를 아끼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비 줄이는 10가지 방법, 우선 목차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보기 루틴 정하기입니다. 저는 주 1에서 2회 장을 봅니다. 목요일, 금요일 중 하루, 그리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한 번 더 보는데요. 목요일, 금요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행사 때문이에요. 홈플러스는 목요일, 이마트는 금요일에 행사 품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아침 9시에는 홈플러스 앱 전단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마트 전단도 비교해 더 알맞은 곳에서 장을 봅니다. 동네 마트도 목요일에 행사가 바뀌니 총 3곳을 비교해 가장 이득인 곳에서 장을 보는 거죠. 주말이 지나면 냉장고 상태를 확인하고 남은 재료로 식단을 짠 뒤 월요일에 필요한 재료만 보충합니다. 평균 4식구 기준 한 번 장보기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장보기 비용은 약 60만원, 외식비를 포함하면 식비가 월 100만원 내로 관리됩니다. 두 번째, 카페 비용 줄이기입니다. 저는 외출 시 텀블러에 믹스커피를 타서 챙겨나가고 아이들 물과 간식도 에코백에 담아 나갑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마다 카페를 갔는데 지출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내 식구가 스타벅스에 가면 아메리카노 2잔 9,400원, 아이 음료 2잔 9,000원, 빵 하나 4,500원. 이렇게만 해도 22,900원. 작은 케이크까지 시키면 3만원에 가깝습니다. 외식비 5만원에 카페비 3만원을 더하면 한 번 외출 시 8만원, 한 달 3번만 나가도 24만원, 1년이면 무려 288만원입니다. 그래서 외출 시 카페만 안 가도 연간 72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근처 육아시설 활용하기입니다.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인 화성형 아이 키움터를 자주 이용합니다. 가입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장난감 대여도 가능합니다. 저희 집도 둘째가 돌 무렵에 보행기, 러닝홈, 걸음마 보조기처럼 몇 달 쓰지 않는 고가 원고들을 무료 대여로 해결했습니다. 첫째가 어릴 때는 매주 키즈 카페를 갔는데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2시간 기준 14,000원, 거기에 보호자 4,000원, 총 18,000원이 들더라고요. 한 달에 4번만 가도 72,000원, 1년이면 86만원이 나옵니다. 키즈카페 대신 각 지역마다 비슷한 육아지원센터가 있으니 꼭 검색해 보셔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복합시설 이용하기입니다. 아이와 갈 곳을 찾을 때 유료 키즈카페 외에도 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동네 도서관과 공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주말이나 휴일에 국립농업박물관, 철도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을 방문하는데요.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은 주차와 입장이 무료이며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이 깨끗하고 농업 관련 체험 전시가 많습니다. 다만 식당이 푸드코트 한 곳뿐이고 메뉴가 다양하지 않으니 도시락을 챙겨 피크닉 쪽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의왕에 위치한 철도박물관은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48개월 미만은 무료이며
또한 주차 또한 무료입니다. 내 식구가 가도 5,000원이며 시대별 기차 전시, 기차 모형, 운전 체험실까지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과천에 위치한 국립과천과학관은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다자녀 혜택 시 4인 가족 7,5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주차는 다자녀 카드 50% 감면받아 2,500원에 주차 가능합니다. 대형 전시와 체험시설이 많아 하루 종일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한 번에 2, 3만원, 연간 수십만원의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5번째, 통신비 전기세 확인하기입니다. 저는 최근까지 갤럭시 S9을 쓰다가 휴대폰을 바꿨는데 의외로 통신비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3만원, 지금은 7% 요금 할인으로 월 26,000원이 발생해 매달 4,000원씩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족 결합 할인으로 인터넷 비용이 줄고 데이터 나눔이 가능해졌으며 전기세도 에어컨 26도에서 27도 유지, 그리고 선풍기 병행으로 전기세 비용이 줄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36개월 미만이어서 월 전기료 30% 감면받아 최대 1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시, 대가족 세대원 5인 이상 시 전기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복 적용은 불가입니다. 6번째, 중고거래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평소 당근마켓과 중고나라를 이용합니다. 왜냐면 책 장난감은 아이 발달 단계에 맞춰 자주 바꿔줘야 하는데 새로 사기엔 그 비용이 너무 커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기 위험이 있는 중고나라는 조심하는 편이기에 직거래가 가능한 당근마켓을 더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돌 인형 3개를 팔아 14만원을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선물 받은 인형이 고가라 놀랐고 이제 필요하지 않아 팔았는데 그 덕분에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던 간식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아이책도 새 전집은 30에서 40만원이지만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는 10에서 20만원에 깨끗한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인터넷 거래 시에는 사기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 배달 줄이기입니다. 요즘 배달 앱 많이 쓰시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평상시 집밥 위주로 식사를 합니다. 가끔 집밥이 지겨울 때는 밀키트, 간편 조리식품, 냉동식품을 활용하고 있고 주에 1에서 2회는 밀키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종류도 다양하고 쉽게 조리 가능한 반면 가격도 만원에서 2만원 수준이라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배달 이용 시 브랜드 치킨 한 마리 배달 금액은 2만원의 비용이 생기는 반면 마트는 치킨 2마리가 만원에 구매 가능해 치킨을 절반 가격에 2배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배달 한 번 시킬 때마다 3만원의 지출이 들며 월 4회 이용 시 연 144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144만원을 아껴 집밥으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8번째, 매달 필요한 물품 정리하기입니다. 저는 생필품은 쿠팡을 자주 활용합니다. 특히 골든 박스를 활용하는데요. 매일 아침 7시에 기존 가격보다 더 할인된 상품이 올라옵니다. 저는 베베수 물티슈, 치약, 영양제, 커피, 휴지 같은 물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물품 떨어지기 일주일 전부터 체크합니다. 그러면 평균 2에서 8,000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10개만 사도 5만원 가까이 절약이 되는 거죠. 9번째, 필요할 때만 옷 구입하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먹는 건 비싸도 다 먹으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옷이나 화장품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삽니다. 보통은 탑10 브랜드 데이를 활용하거나 그 외 탑10몰 앱,
네이버 라이브 방송 때 아이들 옷과 남편 옷을 구입합니다. 아이들 옷의 경우 첫째가 입던 옷 중 깨끗한 것들은 당근마켓에 저렴하게 내놓아 팔고 있습니다. 둘째 옷은 더 어린 조카에게 주고 있어요. 항상 깨끗한 옷들만요. 화장품은 기본 세트만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선물 받거나 쿠팡 골든박스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매장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가끔 꾸민비를 너무 안 쓰는 건 아닐까 싶어 현타가 올 때도 있지만 저는 꾸미는데 큰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꾸민비 지출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후줄근하게 다니진 않습니다. 요즘엔 색깔별 니트 5장을 돌려 입고 있어서 깔끔하게 다니고 있어요. 10번째, 충동구매 억제하기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약 습관입니다. 저는 10만원이 넘는 제품은 바로 사지 않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고민한 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삽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충동 소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소 같은 곳은 작은 금액으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충동 구매가 쉽게 일어나는데요. 저는 이런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메모장을 준비해서 필요한 물품만 적어갑니다. 예를 들어 종이컵, 위생백처럼 생활 필수품만 구매하고 있으면 좋은 물건, 기분에 혹해 사는 물건은 의도적으로 멀리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사다 보면 결국 큰 지출이 되기 때문에 다이소 같은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산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비 절약 10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보기 루틴 정하기, 카페 비용 줄이기, 육아시설 활용하기, 공공복합시설 이용하기, 통신비 전기세 확인하기, 중고거래 활용하기, 배달 줄이기, 매달 필요한 물품 확인하기, 필요할 때만 옷 구입하기, 충동구매 억제하기입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생활비 절약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절약 꿀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절약 습관으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파란불이 켜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